자, 대체로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서민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 따뜻한 보수를 지향해 가야 된다. 민심이 무섭더라. 서민이 우리 촉수를 외면했다. 따뜻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는 그러면 따뜻한 보수를 몰랐느냐? 당시 윤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어디에서도 따뜻한 보수를 갖다가 하자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선 전에요. 그저 개발 공약을 그렇게 반복했고 한동훈이는 그걸 떠들었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셀카 찍고 사람을 몰고 다닐 때 저거야말로 저거 편들이고, 그리고 또 골수 지지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에 현혹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토건 관련 개발 공약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김포부터 메가시티 주역인 김포부터 시작해서 경기, 인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다 했는데, 결국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진 84석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체 진 84석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참패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진 것이 그대로 참패의 숫자와 연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5.4%밖에 안 졌는데 의석 차가 크다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소선거구제는 서로 합의한 거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뭐 일부 숙골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라는 것도 황당한 개소리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따뜻한 보수냐고 하는데, 오늘 보면 오세훈이가 따뜻한 보수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글을 썼어요. 오세훈이가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가장 혹은 개발 쪽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던 사람, 그 오세훈이죠. 디자인 서울 어쩌고 하면서 서울을 다시 디자인할 듯이 한강 르네상스 2를 외치면서 얼마 전에는 한강변에 호텔까지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한강변에 60층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각종 부동산 토건 개발 공약을 엄청 발표했죠. 서울의 높이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 바꿔주겠다고 해도 그 높은 고층 아파트를 비싼 비용을 지으면서 질 사람들이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스스로 높은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한참 선거 전에 이 서울 도시 재개발을 외친 오세훈이 총선 책임 놓고 갑론을박이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톤이나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좀 다른 생각이다. 이 오세훈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줄었고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국민 절반 가까이, 즉 45.6%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여기는 거다. 우리나라 부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20%를 못 가지고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오세훈이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평소에 오세훈이가 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또 고소해라 오세훈. 5, 60대 국민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지만은 노력하면 부모보다 잘 살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 40대는 부모보다 오히려 더 가난하다. 그래서 부모는 집을 가졌지만은 자기들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주택 하나 장만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 변혁의 갈증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잘 알던 사람이 선거 전에는 지금도 왜 그런 개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패했고, 선거 전략에서 2조 심판론 586 청산을 꺼내서 부입전의 부조를 드러냈다. 수도권 중도층, 중산층의 이탈이 나왔고, 사회적 약자에게 성장을 기회를 다시 주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자기가 3년간의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외로운 투쟁이었고 당에서는 전국화하려는 시도를 안 했다. 자기는 열심히 약자를 위해서 해왔는데 당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이야기해요. 정권이나.
진짜 오세훈이가 말한 것이 약자를 위한 동행을 해서요. 부자를 위한 동행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열광했고 대통령이 될 뻔했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표를 그렇게 많이 몰아줬는가? 이재명이 세상을 확 뒤집고 엎을 것 같아서 해줬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신자유주의적인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이 선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념 논쟁과 대결을 위한 전투적 지도부를 요구하고 대통령은 이들에게 화답하는 길을 냈고 그 결과 중도층이 떠났다. 이제 신자유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을 거쳐 따뜻한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0이 되었다. 여당의 스타일, 국정 운영도 바꿔줘야 된다. 이게 오세훈이 이야기예요. 자, 오세훈이가 그동안에 했던 부동산 개발, 토건 개발 정책, 한강 개발 정책, 지금도 한강변에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간을 새로 만들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보수 약자와의 동행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국민의힘 곳곳에서 오세훈이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떨어진 사람, 비주류, 반윤 이런 자들이 선거 이후에 막 떠들고 있고 새로 당선된 젊은 의원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들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한다면요. 부동산 개발 정책을 투기 세력과 기득권 위주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은요. 자신의 이 서울 개발 공약에서 기득권과 부동산 투기 세력이 원하는 60층 한강변의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원가 주택을 서울시에서 밀어붙인다고 말해보세요. 그래야 오세훈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 가지고요. 선거 끝난 이후에 빤한 신자유주의를 바꾸고 자본주의 4.0 이런 소리 필요 없어요. 한국의 국힘과 오세훈은요. 부동산 정책을 투기 기득권 위주에서 사람들의 생활 필수 주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어 보세요. 원가 주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따뜻한 보수 웃기고 있어요.